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000m 상공,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비행기 동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립니다. 기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승객들은 공포에 떨며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필사적으로 버텨야 했던 그 끔찍한 순간을요.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2024년 실제로 일어났던 알래스카 항공 사고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비행기를 만든 회사가 한때 하늘의 제왕이라 불렸던 보잉이라는 것입니다. 1916년 창립 이래 100년 넘게 하늘을 지배해온 절대 강자 B-17, B-29 같은 전설적인 군용기부터 하늘의 여왕 747, 그리고 하늘의 버스 737까지 인류의 하늘길을 개척해온 위대한 이름, 보잉. 대체 이 위대한 기업이 어떻게 불과 5개월 만에 두 번의 추락사고로 34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 세계의 신뢰를 잃으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보잉이라는 거인의 영광과 몰락, 그리고 그 험난한 재기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전설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1916년 윌리엄 보잉이 시애틀에서 시작한 작은 비행기 회사는 나무와 천으로 만든 소형 복엽기를 제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보잉은 괴물처럼 성장합니다. B-17 하늘의 요새, B-29 슈퍼포트리스는 단순한 폭격기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 승리의 주역이자 미국의 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죠. 전쟁이 끝나자 보잉의 시선은 민간 항공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1958년 보잉 707은 프로펠러 시대를 끝내고 제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서양 횡단이 8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세상은 전례 없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 보잉은 항공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걸작 하늘의 여왕 747 전보제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한 번에 4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이 거대한 비행기 덕분에 항공여행은 비로소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역사를 관통하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1960년대의 비행기 여행은 여전히 부유층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때 보잉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혁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비행기는 무조건 크고 비싸야만 할까? 자동차처럼 버스처럼 누구나 탈 수 있는 하늘의 버스를 만들 순 없을까? 이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737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2인 조종 시스템, 기장, 부기장, 항법사, 기관사까지 필요했던 조종석에 단 2명만 앉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개 및 엔진, 정비가 쉬워져 유지비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셋째, 33 좌석 배치, 더 많은 승객을 태워 운임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혁신은 항공사들에게 운영비 30% 절감이라는 마법 같은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1965년 독일 루프트한자의 첫 주문을 시작으로 737은 그야말로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여객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전성기에는 1.5초마다 지구 어딘가에서 이착륙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잉 737은 비행기를 럭셔리에서 일상으로 끌어내렸고 하늘의 버스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왕좌는 1970년대 유럽의 연합군 에어버스의 등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A320은 737의 아성을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보잉은 1997년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맥도널 더글라스와의 합병이라는 거대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언론은 보잉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실상은 트로이의 목마와 같았습니다. 맥도널 더글라스 출신의 경영진들이 보잉의 핵심부를 조용히 장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보잉 100년의 영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보잉.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비행기를 만들자. 엔지니어링이 최우선이다. 새로운 보잉, 주주들의 배당금이 먼저다. 분기 실적과 주가를 올려라. 엔지니어의 언어가 사라지고 회계사의 언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결정타는 2001년 80년 역사의 뿌리였던 엔지니어들의 도시 시애틀을 떠나 금융의 도시 시카고로 본사를 이전한 사건이었습니다. 현장과 영혼을 시애틀에 남겨둔 채 돈 계산을 위해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비행기 안전의 최후보루인 품질 관리 인력이 15명에서 단 1명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보잉 내부에서 광대들이 설계하고 원숭이들이 감독한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에어버스가 연료 효율 30% 향상이라는 A320 네오를 발표하자 보잉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젠장, 새 비행기 만들 시간 없어. 기존 737에 새 엔진이나 달아. 하지만 1960년대에 설계된 낮은 동체에 거대한 신형 엔진을 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엔지니어들은 엔진을 무리하게 앞쪽, 위쪽으로 옮겨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은 737 맥스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엔진 위치가 바뀌면서 비행기는 이륙시 기수가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으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잉이 몰래 만든 소프트웨어가 바로 MCAS, 자동으로 기수를 찍어 누르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이 시스템은 상식 이하의 결함투성이었습니다. 첫째, 단 하나의 센서, 수백 명의 목숨을 단 하나의 센서에 맡겼습니다. 둘째, 완전한 비밀, 조종사들에게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훈련 전무, 당연히 매뉴얼에도 훈련 과정에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스스로 조종사를 속이는 유령 시스템을 심어놓은 셈입니다. 이유요, 끔찍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교육하는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한 것입니다. 한 내부 고발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조종사들은 자신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죽게 될 것이다. 이 불길한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610편 이륙 2분 후 고장난 센서가 MCAS를 깨웠습니다. 기수가 너무 높아 아래로. 조종사들은 정체불명의 힘과 싸워야 했습니다. 조종관을 당기면 기계가 다시 내리꽂았습니다. 당기고 내리꽂고 인간과 인간이 만든 괴물의 처절한 사투는 13분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189명 전원과 함께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끔찍한 역사는 정확히 5개월 만에 반복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0일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이 똑같은 이유로 추락하며 157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제야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참사였음을. 결국 전 세계 모든 737맥스의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보잉 역사상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20개월 후 737맥스가 하늘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악몽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알래스카 항공 비행기의 벽체가 상공에서 뜯겨나가는 사건은 보잉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끔찍한 증거였습니다. 그 후로도 바퀴가 빠지고 엔진에 불이 붙는 등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세계 1위의 왕좌는 에어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보잉이라서 못하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업계에서는 보잉이 망하면 에어버스 독점으로 항공료가 폭등할 것이라며 추락하는 보잉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보잉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4년 8월 35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 켈리 오트버그를 CEO로 선임한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보잉 창립 정신으로의 회귀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엔지니어들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비용 때문에 안전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본사를 시애틀로 다시 옮기는 계획까지 발표하며 변화의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에어버스와의 압도적인 격차, 48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잔여 주문과 에어버스 독점을 막아야 하는 시장의 필요성이 보잉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오트버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잉을 다시 엔지니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보잉의 이야기는 한 기업의 영광과 몰락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안전과 이윤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단기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 100년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나의 잘못된 기업 문화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가?
한때 하늘을 개척했던 위대한 기업의 날개가 다시 솟아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추락할지.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